우한 교민들을 진천에 격리 수용키로 하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천군 의회와 경대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메시지에 속아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승객이 50대 택시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 기사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미세먼지의 70%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확정했습니다. 진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천안을 선택했던 정부가 하루 만에 결정을 바꾸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돌아올 교민들이 진천 혁신도시와 충남 아산에 각각 격리 수용됩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세기를 이용해 교민 700명을 국내로 데려온 뒤 일부를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2주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의 규모와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당초 정부는 충남 천안을 수용 지역으로 선택했다.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충청북도와 진천군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반경 1km 내 6,200여 가구 1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학교도 10개나 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재검토 계획을 포함한 종합 대책 등의 입장 표명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인구가 밀집한 충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자칫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 의회와 민간 사회단체,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들까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반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이런 재난시설을 미리미리 갖추고 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인근 밀집 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 속에 이렇게 위치를 한다는 거는 참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명확한 근거도 일관성도 없는 정부 결정이 국민 불안과 불신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이런 정부 결정에 인근 주민들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혁신도시를 격리 수용 장소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농기계로 출입로를 봉쇄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 관련 수용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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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우한 지역 교민들의 격리 수용시설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트랙터 석 대와 대형 트럭을 동원해 출입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곳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보시는 것처럼 인근의 아파트와 학교 등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학부모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하고 딱 붙어 있는데 여기를 확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도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유치원, 장난 아니거든요. 진천 혁신도시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대형 의료시설이 없다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격리 장소를 결정했는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병원도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을 갖다가 저희들 쪽으로 몰아붙이면은 저희들은 사실 문제가 발생해도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걸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 많은데 걸어서 다닐 정도의 거리니까 많이 불안하지, 아무리 격리된다고 해도.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만 30여 대에 달해 다른 지역 전파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인재개발원 입구를 봉쇄한 채 격리 수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민 수용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 13일 이후 국내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이 된 3,023명 가운데 충북 거주자는 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관할 보건소가 이들의 개인별 입국 날짜부터 2주간 발열과 기침 등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충북 지역 능동 감시 대상자는 어제와 같은 4명으로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그 사람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뜯어내는 걸 메신저 피싱이라고 합니다. 이 수법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며칠 간격으로 대학교 총장과 교수가 연이어 비슷한 수법의 메신저 피싱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교 이사장 명의의 메시지에 당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A씨는 이달 초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여행 중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를 통해 35만 위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이후 이사장과 만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이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선 경찰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 B씨 역시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금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해당 이사장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2명의 대학 관계자가 같은 수법에 거액을 날린 겁니다. 둘 모두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송금 계좌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두 사건을 동일한 중국 내 메신저 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병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50대 택시기사가 새벽에 술에 취한 승객을 태웠다가 끔찍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발로 얼굴을 차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앞으로 넘어와 블랙박스를 떼어내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은 기사의 모자와 옷을 벗기고 밑으로 짓누르는 등 막무가내로 달려듭니다. 기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승객은 발로 기사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청주시 금천동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카메라 있어요. 아저씨가 하는 행동 다 찍힙니다.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짐승같이 그냥 확. 폭행과 승강이는 15분 정도 이어지다가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피해 기사는 전치 2주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뻘 되는 손님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봉변을 당한 기사는 운전대를 잡기 두려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한 건 사실입니다.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생각해서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건 평생 갈 것 같아요. 걔 얼굴이 잊혀지지도 않고. 경찰은 폭행한 20대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반기문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전국 5번째로 충북을 찾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도민들은 충북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토로하며 소각장 관리부터 생활 쓰레기 줄이기까지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이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충북은 2018년과 19년 2년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코도 맹맹하고 목도 쎄하고요. 아주 공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도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처리되고 있는 청주 지역 소각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해 분리수거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또 노인들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을 쉽게 하고 청주를 미세먼지 저감 시범도시로 지정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저감에 범 시민운동의
어떤 상징적 모델, 우리 청주와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후환경위가 적극 시범도시로 지정도 하고 지원도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방기문 위원장은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과 공장 배출량 감소,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한 고향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참 숨쉬기 편한 이러한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 또 여러 시민 대표들 또 국민들 직접 만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충북 지역 미세먼지의 70%가 중국과 충남, 수도권에서 넘어온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돼 국가적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3분의 1이 단양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충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3,18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067만여 명이 단양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은 곳은 단양 도담삼봉으로 모두 465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정지인 강서 이동 주민들이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통보받은 토지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세제곱미터당 100만 원가량 적게 나왔고 이주자 택지의 가격은 보상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토기업인 충북소주가 결식아동 지원단체인 징검다리를 후원하기로 하고 오늘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충북소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6차례에 걸쳐 결식아동들을 위한 제빵 만들기 비용을 전액 후원하고 임직원들이 빵 만들기 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5년간 2,1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과 녹지 일부를 매입합니다. 시는 현실적으로 전체 일몰제 대상지를 매입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룡공원 2구역 일부 등 공원 33곳과 녹지 14곳을 필수시설로 지정해 사유지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